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후보 공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다치고 한 달에 2명꼴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앞두고 만들어진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광양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에서 균열과 부실 시공이 발견됐습니다. 산낙지나 떡을 잘못 삼키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교직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도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을 철회하라며 동맹 휴업을 결의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3개 교육대 예비교사들이 동맹 휴업을 선포했습니다.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하자 집단 항의에 나선 겁니다. 끝끝내 법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 선택제 교사란 일반 전일제 교사와 지위나 자격은 같지만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예비 교사들은 정부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라든지 신뢰관계, 이런 생활지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에서 3일 정도 근무하는 안정적이지 않은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교육부는 시간 선택제 교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신규 채용을 늦추는 대신 다음 학기부터 현직 교사들 가운데 희망자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학생 생활 지도의 혼선을 초래하고 교직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교육계는 우려합니다. 재정 투자를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근본적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맹 휴업을 선포한 교육대 학생들은 오는 11일 하루 동안 수업을 중단하고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교조는 자립형 사립고에 지원된 재정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용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광주 지역 자사고 한 곳과 전남 지역 자사고 한 곳이 각각 5천만 원과 12억 원씩 재정 지원을 받았다며 지원금을 즉각 회수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문과 대학의 자유를 짓밟는 불법적인 간섭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지난달 27일 국립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총장 선정에 참여하는 내부위원을 투표가 아닌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통보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총장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이 대학에 부여한 기본권이라며 재정 지원을 빌미로 대학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시도지사 경선 방식도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정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공천이냐 아니면 무공천이냐.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확인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내외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당의 역량을 집중시켜 한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선거 판도가 바뀔 수 있고 특히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기초선거 입지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항상 계속되고 있죠. 시도지사 경선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지역 가운데 광주시장과 전남북지사만 경선 규칙이 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전략공천인의 컷오프 내하는 확인 안 된 설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됐든 간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경선을 시작해야 하는 새정치연합의 일정을 감안하면 시도지사 경선 룰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결정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안행부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 기둥이나 도로 분리대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행부는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광주 5개 구에 6천여 세대의 선수촌을 지을 경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수영대회 선수촌 개발 계획을 처리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뒤 선수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이 영호남 교류를 강화하고 동서 화합을 위해서 광주, 부산, 광주, 대구 간 고속화 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부산 간 고속화 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2시간 15분 만에 도축 가능하며 순천, 부산 간 복선 전철 사업이 시행 중이어서 광주, 순천 간만 고속 전철화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 대구 간 고속화 철도 사업이 민선 6기 광주시장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이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이한 안전의식, 형식적인 점검, 또 솜방망이 처벌이 맞물려서 사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빛이 들 수 있도록 설치한 채광창이 금이 간 채 부서졌습니다. 지붕을 고치러 갔던 40대 작업 인부는 1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5달 새 같은 사고로 대불 산단에서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부 인력이라는 이유로 업체 측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여기를 이거 몇 명은 일할 만한데 여기 무슨 친구 통장을 막 올렸어. 그리고 동기호 써야 되지. 돈 나가지. 지난 한 해 목포 등 전남 서남권 8개 시군에서만 하루 평균 3.5명이 산업 현장에서 다쳤고 한 달에 2명 이상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4명 중 1명은 선박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주 물량 감소로 다단계 하청이 성행하면서 안전은 뒷전이고 상당수의 현장 인력 역시 안전벨트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합니다. 좀 경력이 되신 분들, 이쪽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늘상 해오는 작업이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이제 그쪽에서 좀 그런 쪽에서 힘이 들죠. 지난 97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된 대불 산단 업체들의 경우 시설 노후화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근로감독관 한 명이 1년에 60-70개 사업장의 관리를 맡다 보니 점검 수준이 약하고 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사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런 것들이 원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감독이 반복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사망사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보름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가금류 주산지인 나주 지역 뱃꽃과 유채꽃 행락객 등을 비롯해 이달에 집중된 지역 특산품 축제에 고비만 넘기면 사실상 AI가 발생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막바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 24일 해남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 62개 농가에서 153만 6천 마리의 닭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광주시법은 남광건설과 계열사 3곳 등 4개 회사의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전 처분은 지출이 필요한 계약 체결과 처분, 금전 채무 변제 등을 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남광건설 대표를 불러 신문하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7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구례경찰서 고 배문수 경위의 연결식이 구례경찰서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어제 연결식에서 경찰은 고 배문수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시키고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했는데 시신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배 경위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구례경찰서 앞에서 근무를 서다 만취 운전자 20살 허모 씨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앞두고 만들어진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음 달 준공 예정인 광양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에서 벌써부터 균열이나 부실 등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와 순천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 결과 6곳의 교량에서 17군데의 균열이 발견됐는데 일부는 포장면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량엔 방수층이 따로 없다며 균열이 발생해 빗물이 스며들면 콘크리트 변형이나 철근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균열 조사를 정밀하게 한 다음에 보강 방안이 나오는 대로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상 교량에 있는 가로등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반 가로등보다 튼튼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양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여수 돌산에서 화태 구간 등에 설치될 가로등 260개 모두가 설계 단계부터 감사원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상 교량의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케이블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광양 세풍대교와 고흥 거금대교, 여수 거북성대교에선 교량 케이블의 보수와 문제점 분석 등에 쓰이는 관리 자료가 아예 없거나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공사를 발주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하자 보수와 설계 보완 등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 지역 예술인 2천여 명이 주승용 전남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목포와 광양, 순천 등 전남 일부 지역 예술인 협회장들은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 주승용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예술단체 총연합회는 일부 예술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장을 지냈던 교육계 원로들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정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전교조 출신 교육계 원로 4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장휘국 교육감은 청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노력했기에 민선 2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장 교육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일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많은 입지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광주시 선관위 주관으로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실천하자는 협약을 체결한 뒤 공정한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산낙지나 떡 등 질긴 음식을 먹다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씹거나 삼키는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서 약해진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 신북면의 한 마을. 며칠째 마을 회관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지난 6일 이웃인 82살 이모 씨가 산낙지를 먹다 쓰러져 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찌 할 줄을 알아야지. 막 등도 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안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낙지 머리를 잡쌌던가 봐. 지난 1년 사이 산낙지를 먹다 목숨을 잃은 노인은 전남에서만 4명째. 실제로 기도 폐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낙지는 물론 떡이나 고기 등 주로 질긴 음식물을 섭취하는 중에 발생하고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45%가 7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치아 손상 등으로 씹는 능력이 떨어져 큰 덩어리를 그대로 삼키게 될 뿐 아니라 목 내부 근육 힘의 감소로 삼키는 능력도 약해져 기도를 막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근육들의 협조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식도로 넘어가야 될 음식물들이 기도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이나 영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4, 5분 안에 뇌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빠른 응급처치가 필수.
의식이 있는 경우 스스로 기침 등을 통해,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복부를 압박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어려운 만큼 전문가들은 노인들은 음식물을 잘게 썰어 여러 번 씹는 식습관을 들이고 특히 산낙지의 경우 가급적 익혀 먹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광주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기금이 손을 잡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어제 광주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상반기 안에 예비 창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태국에서 태어나 광주로 시집온 이주 여성 5가정이 가족과 함께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정에는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의 모든 방문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베트남과 몽골 출신의 다문화 가정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선수들도 지켜보는 팬들도 참 힘든 경기였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아 투수들 참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확실히 넥센의 편에 있었나 봅니다. 목동구장에서 기아는 펜스를 넘어가는 공을 4번이나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볼넷은 9개나 내주며 좀처럼 제구력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선발 등판한 박경태는 1회부터 투런 홈런 2개를 허용하고 수비 실책까지 더해져 5점을 헌납했습니다. 1.2이닝 동안 62개의 많은 공을 던지고 쓸쓸히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타선에서는 끝까지 출격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넥센을 계속 끌려가면서도 꾸준히 득점을 올리며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7회에는 중심 타선 이범호, 나지완, 필이 연속 4안타로 득점을 올리고 대타로 나온 이종환이 2사주자 2-3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넥센을 바짝 추격합니다. 역시 한 방에 있는 이종환입니다. 기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추격했지만 득점의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8회에 또다시 홈런을 허용하며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기아는 어제 안타 13개를 기록하고 도루 3개를 성공했습니다. 분명 박수 받을 만한 경기력입니다. 오늘 넥센과의 3차전 목동 야구장에서 6시 30분에 열립니다. 기아의 선발은 홀튼, 넥센은 베네켄입니다. 두 용병 간의 맞대결, 이 난타전은 어제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멋진 투수전 기대해봅니다. 이어 광주FC 소식입니다. 광주FC가 FA컵 2라운드에서 연장전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FC는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A컵 2라운드에서 고양 하이FC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주FC는 연장으로 이어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를 따냈는데요. 특히 신인 손승민과 호마링요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전남 도립도서관에 문헌과 소설, 관광책자 800여 권을 기증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중국과 미국 도서공관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이며 조만간 미국 대사관도 도서를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이유식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나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가동에 들어간 청담은 팜투베이비 나주 공장에는 연간 친환경 이유식 3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팜투베이비 나주 공장의 가동으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